여기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땅이 있다. 중국과 인도 경제권을 잇는 인도 차이나 반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다. 한반도의 22배에 달하는 거대한 면적과 풍부한 자원을 자랑하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 권역이다. 평균 연령 29세의 이곳 나라들에선 매년 소비 시장이 15%씩 급성장 중이다. 이 중에서 가장 급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4개 국가는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4개국이다. 20년 전 이 땅의 가능성을 미리 내다보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먼저 뛰어들어 사업을 통해 현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며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표 기업. 무에서 시작해 라오스를 넘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LVMC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오늘 저희가 찾은 곳은 무엉탄 호텔입니다. 오늘 강연회 가 있는데요. 어떤 강연회냐면 라오스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말이라는 주제로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하시는 분은 이제 오세영 코라오 회장님이신데 이따 들어가서 저희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국가로 확대하는 5 전략을 선보였다. 인구 700만의 라오스에 집중되어 있던 회사 매출을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로 확대하여 5년 내에 라오스 이외의 국가 매출과 자체 브랜드의 비중을 높여나가는 전략이다. 아무쪼록 오늘 특별 강연회가 라오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새롭게 자신을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같은 걸 보면서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 이제 교민들한테 과연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어떤 부분을 공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좀 아깝지 않게 어떤 이야기를 공유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요. 근데 어쨌든 결정을 한 건 몇 걸음이라도 제가 먼저 가서 그 뒤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후배들이 뒤에서 오는 길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 이야기 속에서 저는 오늘 2가지를 꼭 보고 얻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는데 첫 번째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전체를 제가 좋은 에너지를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은변이 그 정도는 안 되고 최소한 3명 이상만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느낌을 느껴서
앞으로 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거나 사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세 명의 이론은 제가 평소에 많이 쓰는 333 이론인데요.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고객 만족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느 한 명한테 잘하면 그분이 최소한 3명의 사촌이 됐든 친구가 됐든 고객을 소개한다. 그 3명이 다시 또 333에 대해서 9명, 27명 이렇게 되면서 성장하는 회사는 1년보다 2년, 10년, 15년이 지나면 이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충성도 높은 고객군을 확보하면서 회사가 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3명이라도 오늘 만약에 제가 좀 마음을 터치에 성공한다면 그분들이 언젠가 어디에선가 또 다른 3명 논리로 앞으로 향후 1년, 2년, 10년 뒤에 교민사회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서로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DNA가 많이 확산되는 333 이론에 놓여지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제 바람이 3명만이라도 오늘 좀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혹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가시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3명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수필 조금 적어놓은 거 있는데 드릴 테니까 제가 멘토도 해드리겠습니다. 좀 느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람은,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전체 모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바라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3명이 아니라 전체에게 좀 느끼고 싶은 내용은, 오늘 저희들의 어떤 대화 속에서 그래 라오스 잘 왔다. 지금 누군가가 여기서 라오스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라오스에 대한 갈등을 좀 다 떨쳐버리고 가는 그 마음만이라도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랬지만 다 고민할 거예요. 인구 1억인 베트남이 낫지 않을까? 또는 뭐 미국이나 선진국이 낫지 않을까? 또는 수많은 갈등을 하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라오스 인구 650만 700만 명이라는데 과연 여기서 내 인생을 여기서 10년, 20년, 50년 지났을 때 과연 내가 내 인생 후회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까지 30년 해외 생활하면서 계속 해왔던 고민들이었거든요. 그 고민들 속에서 저는 베트남에서도 6년을 살았고, 미얀마에서도 살았고, 캄보디아에서도 살았고, 또 물론 한국도 살았지만 중국도 살지는 않지만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내린, 저처럼 많은 나라를 돌면서 살아본 사람이 내린 마지막 종착지가 라오스였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 라오스에 오시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우연과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선택으로 라오스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전문가가 선택한 라오스, 그럼 일단 라오스에 온 거에 대한 선택은 남들보다, 해외에 도전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기회의 땅에 왔다라는 확신을 오늘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과감하게 이제 몇 년 다니다가 사표 내고, 이게 한국 나이로 28에 이제 제가 며칠 전에 11월 30일이 3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냥 넘어갔는데, 베트남에 이제 제가 사업을 하러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열심히 살긴 살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뭐 싱가포르, 캄보디아, 미얀마, 파키스탄, 홍콩, 베트남, 중국, 뭐 이런 태국, 뭐 이런 각 나라에 지금 오늘까지 제가 이제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43개 정도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나왔나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강의를 망설였다고 하는 이유가, 한국 가면은 해외 가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다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공감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드린다기보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존심도 강하고 뭐 남한테 지는 걸 싫어해서 한국에 있으면서, 이게 대학교 다니고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냥 뭐 술 잘 먹고 하면 친구들보다 이기는 것 같고, 근데 막상 사회생활을 딱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굉장히 본인이 가진 어떤 여건이 사회 출발점에 섰을 때 벌써 어떤 사람은 저 앞에 달려가고 있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쫓아올 것 같은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금수저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학벌,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이게 대기업에 가보면요, 이 본부장급 이상 위에 분들 요즘은 많이 바뀌었던데 보면 예전에 전부 다 스카이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베트남을 와보니까 나보고 너 어디서 왔어? 라고 묻는데 아파트를 말할 필요도 없고 학교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프롬 코리아 그러면 끝나니까 그러면 인정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해외에서 살면 내 능력과 내 가치대로 평가하는데 한국은 벌써 가치가 매겨져 있구나. 학벌에 의해서, 집안에 의해서, 재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한국에 더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좀 나와야 되겠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웃기는 이야기지만 웃긴 게 아닌 게 여기에 이제 제 인생의 시작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28에 이제 베트남 공항에 도착을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그 당시 이제 한국의 인구 한 4,500만 명, 요즘 5천만 명이잖아요. 4,500만 명 중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4,500만 명 중에서 1등이라고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당시 베트남 인구 8,800만 명 중에서 내가 1등인 걸 발견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8,800만 명 중에서 1등을 한다? 이건 뭐 평생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8,800만 명 베트남, 요즘은 1억 베트남 인구 중에서 내가 한국말을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봤자 한국에 있어봤자 그거는 난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베트남에 오니까 한국말 잘하니까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등이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있으면 그냥 평범한 내 어떤 가치가, 이 희소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게 천재형 CEO가 있고 천재형이 있고 노력형이 있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명이 천재형인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노력형인지는 뭐 스스로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재형 인간은 당연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한국에서도 또 되게 이제 창업하는 사람들, 벤처들 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뭐 국가가 관계가 없죠. 어디에서든 자기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서 그냥 팔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 부류에 들어간다면 세상 성공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 대다수의 99.5%, 99.9%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노력형 인간이라고 다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노력형 인간의 공통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였다면 내가 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을 투여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2배 이상은 잘 사는 게, 그게 세상이 공평한 거죠. 그 자기가 그 시간을 투여하지 않고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천재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공이라는 게 뭐 아주 그냥 상식적인 말이어서 좀 실망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노력형 인간은 투여하는 만큼 거둘 수 있다는 부분의 간단한 진리가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이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1+1이 돼야 되잖아요. 원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이 원은 현지인들만큼 현지를 모르는데 한국만 잘한다고 이 나라에 성공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말했던 한국말을 잘하는 게 경쟁력이야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라오스를 라오스 사람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지.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최소한 라오스 역사는 우리 라오스 직원들 4,000명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요. 그 친구들 역사 진짜 몰라. 말은 내가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래도 말 열심히 겪고 해야죠. 그리고 시장 물가, 라오 직원들 시장 가가지고 뭐뭐 얼마나 배추 얼마인지 모르는데 저는 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가지고 뭐 미꾸라지도 나오는데 계절이 언제인지 알고 다 돌아가면서 가격 묻고 막 돌아다녀요. 그건 너무 재밌어. 라오 사람들보다 많이 알 때 내가 아는 한국이 우리한테 1+1이 2가 아니라 5, 6, 7, 8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오스를 몰라요. 꽝이에요. 내가 아버지가 부자야. 돈이 많고 아이템이 많아요. 근데 라오스가 꽝이야.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10 곱하기 0은 뭐예요? 0이잖아요. 라오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봐도 다 곱해봤자
100개를 가져도 꼽혀봤자 0을 꼽으면 0이에요. 그래서 라오스 와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를 확실하게 뭐 2 정도 하면 더 좋고, 뭐 10 곱하기 2 하면 20이 되니까 최소한 2는 아니다. 0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만들어야 된다. 대등하게 라오스 사람만큼 라오스를 이해하고 시장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나머지 한국의 경쟁력들이 결국은 이제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뒤에는 저희들 회사 중에 중요한 거 몇 개 뽑아서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앞단에 제가 하고 싶던 이야기 이제 거의 막바지 좀 돼서 이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되게 좀 젊은 여자 기자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와서, 회장님은 왜 라오스에서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성공 어떻게 해서 나 좀 알려줘봐요. 약간 이게 술만 올라서.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문이 막히는 거. 내가 왜 라오스에서? 내가 또 왜 성공을 했지? 이게 함축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 되게 당황을 했었어요. 웬만하면 다 답을 잘하는데, 내가 왜 라오스에, 또는 라오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지? 되게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다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 남들보다 열심히 했어. 운이 좋았어. 그 말은 너무 재미없잖아요. 뭔가 이게 좀 좋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왜 라오스였고, 아니면 왜 내가 외국에서, 왜 내가 성공했냐. 저는 한국에 갈 데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이라도 다 망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나를 시기해줄 집도 없고, 나를 안아줄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2번이나 실패해서 길에서도 자보고 베트남에서도 자보고 고생했을 때도 모든 사람들 너 왜 한국에 안 가? 한국 가서 그냥 살아. 왜 여기서 고생해? 한국에 갈 데가 없어요. 못 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예요. 못 가니까 여기 남아있고, 남아있으면 어느 날 본인이 실패하고 되돌아봤을 때 처음에는 막 세상을 비관하고 상대를 원망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순간이 되면 실패하고 난 뒤에 보면 자기 반성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나는 실패학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보다 나이 많은 CEO들도 실패 안 하고 요를 잘 넘어간 사람들 보면 위태위태한 게 난 인정 안 해요. 회사 주식을 사도 CEO 보고 창업자 보고 당신 실패했어요? 예. 그런 관심이 있는데 실패 안 했다 그러면 난 그런 회사는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실패 뒤에 가시는 게 굉장히 강하고 크거든요. 아프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실패를 어디서 했냐? 외국에서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접고 한국을 가버려요. 그럼 내가 실패해서 얻는 교훈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가면 내가 외국에 있었던 3년, 5년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내 또래들보다 뒤쳐져서 시작을 하니까 더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패한 나라에서 받아줄 사람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았더니 기회가 온 거예요. 기반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많이 좀 협력하면서